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5일 전에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었거든요. 진도 6.7의 꽤 강한 지진이었는데, 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반도체 공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공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마이크론이나 TSMC 주주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대다수는 삼성전자 주주분이실 텐데, 저도 삼성전자 주주로서 과연 이번 지진 사태로 마이크론과 TSMC의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며, 삼성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이 올지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아직 마이크론이나 TSMC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기사는 추측성 보도였는데, 그래도 제가 찾아본 기사 중에는 가장 괜찮은 기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비롯해서 현지 반도체 제조 라인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됐다고 합니다. 대만 언론들은 지진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대만 언론들은 이 TSMC와 관련해서 굉장히 편파적인 보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수율이 안 좋아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냅니다. 그럼 삼성 측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예상대로 대만 현지 매체들은 지진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죠. 제가 예전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이 TSMC 공장에서 지진 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대만이 일본 못지않게 지진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기사를 찾아봤을 때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큰 사건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는 제조 특성상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상당수 반도체를 폐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진도 6.7로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제조 라인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했다는 기사가 저는 신빙성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피해 규모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단 추측을 해보자면, 만약에 일부 주장대로 TSMC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면 반도체 제조 특성상 중단 당시 제조 과정에 있던 반도체들은 거의 폐기되거나 재활용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이 한번 멈추면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TSMC 공장은 AMD의 라이젠 CPU를 만드는 곳입니다. 현재 라이젠 CPU는 7나노 공정에서 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7나노는 10억분의 7m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초미세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의 영향을 만약에 받았다면 분명히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론에서도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불과 1시간 정전으로 D램 현물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1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시간으로 인해서 만들지 못하는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 정전이 되면 그 당시에 제조하고 있던 반도체들은 거의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폐기보다 더 큰 문제는요, 모든 기계 세팅을 다시 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장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상상 이상으로 아주 작은 변수에도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지진 사태로 TSMC가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면 삼성전자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단정 지을 만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지금 추측하기로는 어쨌든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또 마이크론 공장에서 정전까지 났기 때문에 혹시 모를 공급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수요처들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여유있게 재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증가하고 반도체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반사 이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 대량 구매는 1, 2개월 텀을 두고 미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현물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 고객들이 또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수요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재고량이 평소 이하 수준이고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까지 겹치니까 반도체의 호황기가 생각보다 크게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업계에서도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에도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메모리 가격 상승 우려로 고객사가 급하게 재고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시기상 또 연말이잖아요. 이 연말에는 PC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중국의 오포나 비보,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모바일 디램의 발주를 지금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앞으로 꿀을 좀 많이 빠를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아주 우세한 전망이 있고요. 파운드리 사업도 역대급으로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성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저처럼 삼성전자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시는 분들은 주가에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분할 매수를 이어나가시면 한 10년 후쯤에는 정말 우리가 큰 보답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저는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